네, 안녕하셨습니까? 박정관입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죠. 우리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샬롬,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전쟁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고한 어떤 중심, 마음과 삶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실제 전쟁 속에서, 그리고 또 한 분은 마음이 아주 극심한 전쟁을 겪으면서 누린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고 사랑하는 우리 CCM 아티스트 송정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정미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함께 평화 노래할까요? 평화 평화로야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대 영혼을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참 평화. 하나님 이곳에 인터사명 컨퍼런스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참 평화로 임하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과 관계 가운데 나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져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네, 아주 우리의 마음을 크게 진동시키는 우리 송정미 씨의 노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3년이 다 됐네요. 혹시 2011년에 일어난 리비아 사태를 기억하세요? 그때 42년간 독재한 그 가다피 정부가 무너지고 큰 난리가 났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마침 그 2월에 그 사태가 터질 때 리비아 대사로 부임한 분이 계세요. 조대식 제사님이신데 오늘 그분 모시고 그때 일어난 일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몇 년이 됐죠? 이제 30년 됐습니다. 아, 예, 오래됐군요. 네, 여러 나라를 다니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나라 혹시 다니셨는지? 지금까지 7나라에서 살았는데요. 네.
이제 북미 대륙의 두 나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 두 나라,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오만, 그리고 아프리카의 리비아, 이렇게 7나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에 네, 했던 아무래도 전쟁터가 제일 이야기했죠. 기억이 예. 나죠. 아주 큰 전쟁을 그야말로 그 큰 전쟁 속에서 극심한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우신 건데요. 그 사태가 일어난 게 2011년 2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급기야는 42년간 그 철권 통치였던 그 가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대사로 부임해 가셔서 이거 뭐 아주 대단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가서 부임한 지 한 2주 만에 이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시급했던 일이 교민들 탈출시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선 우리 국민 말고요, 전체가 한 어느 정도 탈출했던가요? 내전 기간 동안에 한 100만 명 예. 정도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인이 1,500명이고 한국 기업이 고용한 우리 직원이 한 14,000여 명. 그래서 네, 제가 있던 우리 대사관이 탈출의 책임을 맡은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00명을 지금 탈출시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가서 제가 3개월 동안 한 일이 이제 15,000명을 탈출시키는 걸 지원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으로 가셔서 그 구조대원이 되신 건데요.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이 탈출이 주 임무가 되셨으니까요. 그건 저는 물론이고 아무도 상상을 하지도 않았고 또 예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런 일이 주어지리라는 거는 아마 이게 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전쟁이 이미 일어난 곳에 저희가 부임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가자마자 이렇게 내전이 발발한 경우는 저희 외교부 역사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네.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잠깐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우선 배가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 예. 이게 지금 저 화면 보시는 게 한 달쯤 내전 발발 이후 한 달 정도 후에 한 2,000여 명이 탈출하던 그 배였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건설 회사의 직원들, 우리 한국인 직원 한 100여 명과 한 1,900여 명 정도의 방글라데시라든지 또 뭐 필리핀 이런 제3국인 우리 근로자들 탈출하던 그 장면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이요. 예. 저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트리폴리 공항에서 탈출하던 장면인데요. 저게 가장 좀 급박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100만 명이 탈출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집중된 거는 내전이 발발한 직후에 일주일 정도가 한 거의 40~50만 명이 그때 몰려서 일시에 그냥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인데 트리폴리 공항에서 저거 보시면은 이제 아수라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트리폴리 공항에 2만 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당시에. 조그만 시골 공항 같은 데인데 2만 명이 둘러싸고 서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장면이요. 네. 저거는 이제 일단 그런 외부에 2만 명에 둘러싸인 공항 주변을 뚫고
공항 안으로 이제 탑승하기 위한 그 안으로 일단 들어간 공항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예,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만여 명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하는 이런 일부 좀 이렇게 그 나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것을 보낼 만한 뭐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국가에 소속한 국민들의 경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 밖에서 대기하는 데서부터 공항 저기 출입장까지 들어가는데 한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쪽까지. 한 500여 명의 이제 한국인들이 우리 전세기를 통해서 나가게 됐는데 한 이틀에 걸쳐서 그때 그 아까 처음에 보신 그 상황 속에서 이 축구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 축구장에 한 2만여 명이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움직여서 갈 수도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한쪽 골대에서 다른 쪽 골대까지 그 하루에 한 250여 명이 나갔으니까 250여 명을 끌고 그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요. 실제로 거기서도 뭐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렇게 그 보안군이 또 그 사람들에게 발포해서 그래서 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보신 그 트리폴리 공항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사망자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 뭐 때문에 그랬죠? 그 죽인 게? 아까 그 2만여 명의 그런 이제 완전히 그 혼돈 상태에 있기 네.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에서 이제 치안을 유지하던 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3국 특히 아프리카 이런 국적에 계신 이런 분들이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 티켓도 없고 자국의 전세기도 없는데 다 서로 이제 일단 들어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네. 우리 교민들은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그런데 그 사이를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상황이 어려지면서 나토 공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한 9,000번 정도 공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또 탈출을 계속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탈출을 했고요. 그때는 뭐 탈출도 이렇게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대사관 모든 것이 그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모든 걸 조달을 했어야 됐습니다. 뭐 먹는 거 식량부터 시작해서 어떤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 그 기름이라든지 또는 그 물이라든지 모든 걸 자체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그 공습 와중에 그런 걸 또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항공기 전세기도 보내고 함정도 보내고 예. 그랬을 텐데 배 타면서 혹시 뭐 기억나는 거는 없으실까요? 배를 타는데 위험했던 순간이나. 배 타는데 기억은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 10명 정도 하고 제3국인에서 한 40명 정도가 그 트리폴리 그 수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서울이라 그러면 인천 정도에 있는 그 해상 도시였는데 거기서 탈출을 하는 경우였는데 내전이 발발하고 한 달 정도까지도 이제 거기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탈출을 하고 나서 하루 그 다음 날부터 그 공사 현장에 이제 대량 이제 학살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제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직전에 그렇게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아무리 철수를 권고해도 나가지를 않으려고 하고 또 나갈 그 지사에서 본사에다가 나가겠다고 건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본국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정부가 그 건설 기업을 설득을 해서
본사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도록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3, 40명이 큰 그 생명의 위험이 있을 뻔했는데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이제 이 대사관 직원들 또 그 직원들과 함께 또 일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일을 해야 되고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피신을 지켜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동료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바로 이제 우리 직원들의 동요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배로 치자면은 15,000명이 탄 배에서 이제 우리 15,000명을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배를 운항하는 그 이제 선원이라 그럴까요? 근데 대사관 직원이 이제 30여 명이 됐는데 한국인과 또 리비아 또 현지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근데 이 30여 명이 만약에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을 했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15,000명이 나가는 작업이라는 걸 아예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제일 급했던 일이 대사관 직원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고 현지인을 떠나서 이게 이탈하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추스려 가지고 그 사령부 이제 컨트롤 타워 같은 건데 대사관이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붙드는 것이 가장 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한국인도 있고 또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한국인들은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을 거고 현지인들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을 텐데 예. 근데 그분들이 가지 못하도록 또는 뭐 어떻게 하셨길래 이제 결국 떠나지 않고 함께 그 수습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예, 저희가 3개월 동안 이제 그 탈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이제 30여 명이 끝까지 이탈을 안 하고 했었는데 그 이유를 저도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제 그 리더십이 탁월한 줄 알고 착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 리더십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이 두 번의 사실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극복된 게 제가 한 번은 이제 서울에 공관장 회의하러 일시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전이 발발을 해가지고 제가 대사관이 이제 그 며칠 사이에 현지 직원들은 이미 몇 사람이 안 나오고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도 이제 불안해서 동요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서울에서 급히 내전이 발발해서 회의를 중단하고 다시 이제 트리폴리로 들어갔는데 제가 리비아 땅으로 들어가서 대사관 안을 들어가니까 대사관이 이제 급속히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시 임지로 복귀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대사관에 나가서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었고요. 또 한 번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요. 네. 한 달 정도 지나서 나토 공습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공습이 시작되니까 다시 이제 직원들도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뭐 버텼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남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게 수습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직원들을 2단계 철수를 제가 이제 본국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치안 상황이 곧 붕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단계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만 남고 나머지 직원을 먼저 다 1차로 철수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달라. 네. 그리고 사태가 수습이 되고 나중에 그러면은 대사는 최후에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건의가 물론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조금 더 후에 이제 승인이 났지만은 그 건의를 내보내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또 급속히 안정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원들이 그런 전문을 보내는 것 자체를 나중에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나만 살겠다고 대사만 남겨놓고 다 가는데 그냥 좋다고 이렇게 전문을 보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더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관 직원들을 독려하지 않기 위해서 발휘한 리더십이 없다고 그러셨고, 두 가지를 찾으셨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는 갔다가 온 거, 그다음 하나는 직원들을 먼저 보내려고 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요약하면은 본인이 그냥 현장에 남아 있겠다고 한 것 한 가지, 그 결단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설명을 예, 들어보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큰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다른 100마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전쟁의 현장에 내가 끝까지 남아 있겠다라고 결심하신 거. 그게 참 대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글링을 하면서 이미지를 띄워서 그때 이렇게 장면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긴박하고 너무 이렇게 처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참 이렇게 그 한 가지가 참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그 위기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고를 하신 건데요. 그 사태 초기에 조금 이 대사님의 거취에 대해서 언론 보도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반나절 정도 나중에 저희 아들이 알려줬는데 네. 서울에서 반나절 정도 네이버에서 검색어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이 도망간 대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잠시 귀국을 하신 건데. 일시 귀국하는 네. 하 있는 사이에 이제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제가 다시 이제 회의를 중단하고 네. 귀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티니지 경유해서 티니지로 가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하루 이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제가 나중에 티니지에 있는 동안에 그것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그래도 일생의 네이버 검색 1위는 힘든 건데. 그가 굉장히 이렇게 영예로운 거예요. 네이버 검색 1위가 아무나 못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신 건데, 사실은 그때 그 공관장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떠나는 참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까 한 3, 40만 이상이 이제 떠나는 기간인데 이제 썰물처럼 다 나오는 그 와중에, 그리고 리비아로 거꾸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행기에 저 혼자 저하고 한두 명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저만 거꾸로 이제 들어간 거죠. 모두 다 나오는 비행기 안에 마당에. 한두 명만 타고. 비행기 안에 뭐 하여튼 리비아 사람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텅텅 비어서 들어갔던 기억이 그런 경우도 납니다. 처음이지 않으세요? 아니, 비행기 안에 이렇게 예. 몇 명만 타고 가시는 거. 예, 그런 거는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훈장을 많이 다신 것 같아요. 그 오해는 받으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리비아 있는 동안에 제가 리비아 사람들로부터 당신 좀 미쳤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서 모두 못 나가는 마당에 그 밖에 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게 자기네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요? 뭐 대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안에서 너무 급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뭐 네이버에 오르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별로 신경 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서울에 있는 또 저를 아는 그 가족이라든지 친지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받는 걸 보고.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탈출한 분들의 증언도 있고 해서 그게 정반대라는 게 알려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거는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관심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대화를 좀 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쟁이 터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는 좀 신기해가지고 전혀 불안하지가 않고요. 네. 그 속에서 1년 반 동안 아까 이제 9,000번의 포격을 하는 그 와중에서 살면서도 그리고 또 거의 또 무정부 상태에서도 살고 또 이 정권이 붕괴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그걸 느끼지 않아서 도대체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좀 착각을 했는데 네. 제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신앙이 아주 깊어가지고 제 신앙이 깊어져서 이제 그런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다고 거기에 있는 동안 착각을 한동안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두 번째 착각이네요. 네, 두 번째 착각인데 나중에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제가 신앙이 깊어서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리비아라는 게 저한테 발자국이 없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동행하면은 발자국이 4개가 찍히는데 네. 거기 리비아 땅에는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발자국이 없고 두 발자국밖에 없어서 네. 너무 위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등에다 업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불안감이 없었던 이유가 나중에 또 보니까 들어와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 한국 그리고 제가 아까 근무했던 7개 제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근무한 한 4개 나라에 한국인은 물론이고 저를 아는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인터내셔널 교회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수천 명의 중보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덕과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1년 반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치 이제 제가 신앙이 깊은 걸로 잠시 착각하고 거기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속에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 없이 살았으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대사님 자주 만나던 분들이 이제 그것을 좀 보고 또 의아하게 여기셨을 법도 한데요. 혹시 그런 데 대한 얘기를 들으신 건 없으세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대사님 보고 네, 처음에 저 주변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해하고요. 이제 제 주위에는 다 거의 이슬람을 믿는 리비아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프리카, 중동 이런 분들이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신뢰를 한다 그럴까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무조건 신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는 제가 떠날 무렵에 그분들이 이제 신실하게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저 사람이 믿는 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나중에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실은 이제 그 나라가 회교 국가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회교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대사님만의 특별한 게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느꼈을 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제 거치면서 혹시 대사님 마음에 깨달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 될까요? 평소 때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4개 발자국이 찍히면서 동행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 되면 너무 위급하면은 이게 등에다 아예 업어가지고 가시는 그런 것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평안해야겠다 이런 와중에서도 내가 굳건하게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리더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등에 업혀가지고 그야말로 네. 살면서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1년 반 동안에는 한참 저도 착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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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화라는 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그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게 전쟁터라면은 꼭 전쟁터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그냥 보통 때 이런 편안한 속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극심한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외교관들 보니까 이렇게 임지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셔서 국내에서 또 근무를 하셨다가 이제 나가고 되게 그러시더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년 반쯤 돼갑니다. 네, 지금 이제 외교부의 그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계시고 이제 나가실 때가 됐네요. 저는 모르죠. 네, 예. 언제 나가게 언제 나갈지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통념으로 나가시게 또 될 거라고 생각은 예. 드는데 뭐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냥 이게 뭐 어디 대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없으세요? 별 생각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7개 나라에서 이제 살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몇 나라 살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학습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신앙인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너무 식상한 표현일 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에 아무리 가봤자 거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 관계가 깊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것 비록 전쟁터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한 7나라 중에 한 3번째까지는 좀 뭐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그러다 4번째부터는 아예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거기가 그 땅이 그곳이 나라가 될지 외국이 될지 또는 여기가 될지 이제 4번째부터는 좀 포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막 얘기하다 하나 빼먹었는데 제가 메모를 여기 보니까 꼭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2번 사막에 살았는데 첫 번째는 몰랐는데 2번째에서 하나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좀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은 사막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거기서 이제 알았는데 사막은 그 햇볕만 계속 비치면은 그게 사막이 되는 거더라고요. 햇볕만 비치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좋은 것, 또 형통한 것, 이것만을 바라고 그게 있으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것만 계속 나의 삶에 있으면은 그 땅이 사막이 되듯이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구나. 그런 그것이 이번에 그 2번째 사막에서 제가 얻은 좀 그런 하나의 교훈이랄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우리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모임에 안 나가면은 자기가 빠질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에도 저도 항상 자유롭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정리가 된 게 사람의 눈 또는 뭐 이런 다른 사람의 눈, 시각 이런 것이 전혀 이제 중요치 않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걸 만들려고 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하는 거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좀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내가 꼭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면은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불안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떤 선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일단 하시는 일은 이제 외교관이라고 하는 이제 늘 해오시던 일이긴 하지만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는 이제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제 마음에 많이 울리네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거는 꼭 뭐 목회자만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한 셈인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전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언제 어디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제 마음에 참 많이 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임무는 이런 거였는데 가자마자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보니까 언제 어디도 내 뜻이 아니지만 무엇을도 내 뜻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내셨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마음의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 조대식 대사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 우리 노래해 주셨던 우리 송정미 씨와 함께 오늘 이제 연주해 주실 분을 우리 좀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이 톡 콘서트에서 오셔서 마지막에 정말 멋진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 좋아하는 우리 색소포니스트 심삼종 씨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분 이름이 영화와 그 뮤지컬의 음악 감독으로 자주 오르내려요. 이제 친정엄마라든지 여기 등등 많은 영화와 뮤지컬의 음악 감독을 맡으셨던 우리 영화음악가 김명종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건반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영화음악 OST 그 다음에 CCM 양쪽에서 아주 눈부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타리스트 김종환 씨를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송정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Try to Remember과 Any Song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시편 메들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long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ran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ove was an ember about to w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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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the forest, like a mountain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Let me lay down beside you, let me always be with you. Come let me love you, come love me again.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the forest, like a mountain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나의 안식 되신 주 주께 매달리네 나의 구원 되신 주 내 영이 주께 매달리네 나의 반석 되신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주 날개 밑에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찬양